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종일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살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괴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약 2600년 전 부처님이 제시한 삶의 문제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종교를 떠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죠.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성제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이자 아주 명쾌하고 체계적인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고제. 삶은 본래 고통이다. 첫 번째 진단은 고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건 인생은 비참해 라는 비관론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 즉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슬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만족스럽지 못함 그 자체를 뜻하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물론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꿔볼까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싫은 마음, 직장에서 받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SNS를 보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바로 고, 즉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고제의 핵심은 이 고통의 존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것이 삶의 기본 설정값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 집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자, 그럼 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 진리 집제가 그 원인을 밝혀줍니다. 놀랍게도 부처님은 고통의 진짜 원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래와 집착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가래란 말 그대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차, 더 짜릿한 경험을 향한 욕망이죠. 둘째,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SNS 좋아요 수에 연연하는 마음, 특정 지위나 관계에 과도하게 얽매여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가래 때문입니다. 셋째,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반대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아예 사라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갈망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통찰입니다.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되지만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알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진리 멸제.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원인이 있다면 해결책도 있겠죠? 세 번째 진리 멸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소멸시키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상태, 즉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니 왠지 죽음 이후의 세계 같지만 원래 뜻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고통받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을 끝낼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희망의 진단서죠. 네 번째 진리, 도제,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가래와 집착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네 번째 진리, 도제입니다. 그리고 이 도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팔정도입니다. 사성제가 고통에 대한 이론이자 진단서라면 팔정도는 실천이자 처방전인 셈이죠. 극단적인 쾌락이나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닌 균형 잡힌 중도의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8가지 구체적인 처방전, 팔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정도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이 8가지 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크게 지혜, 계율, 수행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 지혜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기. 이 그룹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죠. 첫째, 정견, 바른 견해입니다. 편견이나 왜곡 없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를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바로 현대판 정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죠.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이나 미움에서 벗어나 자비와 평화를 지향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정사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계율입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지혜의 토대 위에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정어,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험담, 이간질, 거친 말을 삼가는 겁니다. 대신 진실되고 부드럽고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 악성 댓글 대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현대적인 정어의 실천입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동입니다. 생명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에서 직장에서의 정직한 업무 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하는 작은 실천도 훌륭한 정업입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계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 직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해보고 이왕이면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 착한 기업을 지지하는 것도 정명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수행입니다. 바르게 노력하고 마음을 챙기기.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입니다.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이로운 마음은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게으름을 이겨내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 부정적인 습관을 없애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요즘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여 내 몸과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덟째, 정정, 바른 집중입니다.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대상에 고요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과 수많은 방해 요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죠. 명상을 통해 하나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는 연습이 현대적인 정정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성제라는 진단서를 통해 우리 고통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에 있음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라는 8가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통해 그 고통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무조건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그 지혜의 눈을, 팔정도는 그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훈련법인 셈이죠. 처음부터 8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바른말 하나만이라도 의식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할 때나 메시지를 보낼 때 내 말이 정말 진실되고 필요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혹은 잠들기 전 단 5분, 바른 마음 챙김으로 오늘의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